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발달 장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자폐아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겠죠. 우리 아이가 자폐이면 어떡할까? 또 자폐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궁극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짧게 그냥 자폐라고 할게요. 자폐는 진단 기준이 A, B, C, D, E 5개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의사소통, 말하는 거, 대화, 상호작용도 결합이 있는 거예요. 결합. 예를 들어서 남과 친구들과 눈을 잘 못 마주쳐. 이런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의사소통을 잘 못하거나 사회적인 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3가지가 더 있긴 한데 3개가 안에 더 있어요. 일단은 요거 하나는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을 2가지 이상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4가지 중에 2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B의 첫 번째는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어요. 반항어를 써. 이런 게 나타나면 상동증적, 반복적인 운동, 이게 있는 거죠. 동일성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동일성이라고 하죠. 자리 배치를 교실에서 자리 배치 바꾸면 막 난리 칩니다. 강도나 초점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다. 특정할 때만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이나 과소 반응이 나는 거예요. 차가 막 경적 소리가 울리려면 막 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가 있어야 되고 B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초기 발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또 예를 들어서 만 2세 이렇게 초기 발달 시기가 아니에요. 초기 발달이에요. 아주 아기 때. 그리고 사회적, 학업적, 또한 직업적 이런 그런 기능 영역에 손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을 제외한 대부분 과목에서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좀 저조한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성적 있죠. 그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거죠. 맞죠? 기능 영역에 뚜렷한 손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 발달 장애나, 이게 TR로 바뀌면서 원래 지적 장애였는데 지적 발달 장애로 좀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지적 장애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는 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가 있으면은 지적이나 전반적 발달 지연이 거기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근데 자폐나 지적이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가 된다는, 같이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폐 상담은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의 학습을 중심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해서 이런 거를 학습시켜가지고 중점적으로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발달은 진단 기준이 있는데 A, B, C로 3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지적 기능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응 기능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지적 발달을 얘기할 때는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 결합이 있는 거예요. 지적 기능은 그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약간 IQ가 낮거나 이런 애들 있죠. 좀 약간 산수 잘 못하고 이런 애들. 지식 수준이 좀 낮은 사람. 적응 기능은 뭐냐면은, 적응 기능이 이따가 3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적 발달 장애는 발달 시기 동안 시작된다는 거죠. 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발달 시기예요. 그리고 5살 미만은 표준화된 심리검사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5살 미만은 차후에 하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 발달 진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미만은 검사가 좀 불가능하다. 그냥 전반적 발달 지원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각도를 명시하는데 경도부터 최고조까지 있고, 이 심각도를 따질 때는 지적으로 하지 않아요. 적응 기능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 기능을 볼 때 이 3가지 영역이 있는데,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이 있어요.
개념적은 읽기, 쓰기, 산수, 수학 이런 거예요.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은 사회적 사고장이 미숙해갖고 대인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 친구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행적은 뭐냐면 복잡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회사 가면은 직무를 맡잖아요. 아니면 개인이 할 일을 맡잖아요. 그런 거를 책임감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담을 도움 주려면은 이게 자기결정 기술이란 거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인식은 능력과 관련된 거, 자기관리, 자기교수법, 그리고 자기가 좀 설명을 하는 거, 자기우호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이런 자기결정 기술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얘기하면 왜 심각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도부터 최고조까지 이야기할 때 적응 기능만 세 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냐면은 일단은 이런 지적으로 하기에는 타당도가 떨어져요. 타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적응 기능으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